금융당국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 실수요자 주거 관련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 일단 대출을 줄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별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갚아야 할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를 가리키는데요.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보통 금융기관별로 해당 대출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가는지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개인, 즉 차주별로 DSR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대출 한도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 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고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합니다. 또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DSR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차주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중요한 만큼 소득세 납부자료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 부분에도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LTV, 즉 주택담보인정 비율 70% 규제를 현행 상호금융권에서 다음 달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7.9%까지 뛰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에는 5에서 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마련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차주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때 장래 소득을 인정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 통계 가운데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주택 마련 때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담보대출 상품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